안녕하세요. 티파지토리 요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딩 없이 데이터 처리, 분석, 가시화, 머신러닝까지 가능한 오렌지라는 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오렌지를 알게 된 거는 작년 겨울쯤이었고요.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하게 되면 그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이 아이콘이, 이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사용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빨리 해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찾다가 써보고서 너무 이제 효과적이고 또 편리해서 어,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렌지 3는 파이썬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요.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툴킷입니다. 슬로베니아의 대학교에서 한 대학교에서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요. 비전문가도, 그러니까 코딩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코딩 없이 그냥 위젯을 올리고 연결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시각할 수 있고 또 모델까지 만들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시각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도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그 데이터들,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또 무엇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형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요. 행과 열로 이렇게 잘 정돈된 정형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HTML처럼 어떤 구조적 자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일부는 또 정형화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영상이나 음성, 또 이미지, 문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 반정형도 거의 정형화 시켜서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요.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기술의 발전 트렌드도 정형화 시키는, 반정형이나 비정형도 정형화, 어떻게 하면 정형화해서 수치화할 거며, 그래서 통계적인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론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음성이나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석, 분석, 예측, 생성 이런 것들이 요구가 심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 기술들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은 통계학이 우세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집단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표본 샘플을 가지고 분석하게 되고, 그 샘플로 모집단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계라는 도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계학 기반의 그런 이론들이 근간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마다의 어떤 그 규칙, 또 그 규칙을 잘 자동화해서 예측하거나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화이트박스 모델이 되겠고요.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반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딥러닝 쪽을 가면, 딥러닝은 이제 신경망 중심의 블랙박스 모델인데, 이 신경망에서 중간에 은닉층이 여러 층이 될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그 딥러닝을 구성하는 기술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론이 역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예측값하고 실제값하고의 차이를 다시 조절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다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거꾸로 그 웨이트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죠. 줄여 나가는 거죠. 그 차이만큼. 그게 이제 역전파 이론인데,
예, 그럴 때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경사하강법, 활성화함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계학이 아니고 이제 수학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학보다는 수학의 어떤 기법 활용이 더 중요하고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랙박스 모델은 화이트박스 모델에 비해서 학술적으로는 불리합니다. 예, 화이트박스 모델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개입해서 만든 규칙이 설명이 가능하고, 또 알고리즘도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학술적으로도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쪽에 딥러닝 계열은 그게 불리하죠. 어떤 웨이트들이 값을 전파하고 조정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설명이 불가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요즘에는 이게 자원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 요 두 가지도 역시 딥러닝 기법을,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또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퓨샷, 뭐 제로샷, 원샷 이렇게 샘플이 없는데 부족한데도 뭔가 생성해내는 이런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제 증가가 되게 되고, 컴퓨팅 리소스 또한 증대가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섹션에서 사용했던 장표 중에 한 장인데요. 오른쪽 그림만 좀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전체 인공지능 영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통계학 기반의 어떤 예측, 식별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전통적인 AI 기법, 머신러닝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왔고, 현재까지도 어떤 산업계, 뭐 의학계를 비롯해서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사실은 기본은 정형 데이터입니다. 정형 데이터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그렇게 해야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또 개입하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말씀드렸다시피 예, 정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미지나 음성이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규칙을 집어넣고 사람이 개입해서 특징을 이렇게 추출해라, 이런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기계한테 맡기는 거죠. 대신에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이 사실 좀 단점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이제 딥러닝도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는 이렇게 딥러닝,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는 역시 정형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영역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정형이다. 그죠? 정형이죠, 대부분. 예. 산업계에서나 뭐 학계에서나 뭐 다 정형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 외에 나는 내가 다뤄야 될 것들은 이미지다, 아니면 영상으로 뭔가 해석 분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당연히 딥러닝 계열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예,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머신러닝 모델 개발 루틴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그 분야,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문제를 정의하는 거와 함께 내가 어떤 Y 아이템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분석하거나 예측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인자들이 있을까? 예, 그것들과의 관계를 내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모여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시각화도 EDA의 한 이제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탐색적 분석이 어떤 수치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시각화해서 빠르게 시간을 단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계 이론을 이해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집단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계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계 이론 위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갖춰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데이터 처리 분석 단계인데요. 자료 처리 능력이 있어야겠죠. 뭐 이쪽은 내가 자신 있는데 자료 처리는 꼭 남의 손을 빌려야 된다 하면은 그거는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자료 처리 능력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마음만 있으면, 열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처리하거나 변환하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파생 변수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양질의 학습 자료를 구성하고 생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양질의 자료를 머신러닝을 돌려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하려면 일단 R이나 파이썬, 오렌지 3, 지금 설명드리는 오렌지 3 같은 것을 이제 다룰 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모델을 개발하게 되죠. 역시나 R이나 파이썬, 오렌지 3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만든 모델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예측도가 있는가, 정확도가 있는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뭔가,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설정한 목적에 다다르지 못했다면 그것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전체 과정을 검토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렌지 3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데이터 특성 이해 단계에서 탐색적 분석, 데이터 살펴보는 그런 일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인 처리 분석 시에는 모든 과정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개발까지 오렌지 3에서 제공하는 강력하고 간편하고 편리한 그런 방법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실행하게 되면 많은 도구들 중에 여기 이제 얼굴이 보입니다. 오렌지 3. 여기서 인스톨 하게 되면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는 파이썬 계열로 뭔가 연구를 하고 다루지 않으실 분들은 설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많은 용량도 차지하고 그렇게 되니까 쓰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무거운 거를 까는 거는 안 좋은 것 같고요.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com으로 가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쭉 보면요, 뭐 비주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또 대화 형식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건 뭐 제가 수치를 바꾸거나 선택을 하면 두 개가 같이 띄워놓고 볼 때 연동돼서 그런 것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확장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요. 또 스크린샷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대략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가시면 맨 밑에 메뉴에서는 위젯이 있어요. 위젯이 이제 모든 기능들을 부분 다 담아놓은 그런 메뉴들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위젯, 그다음에 데이터 변환에 관련된 위젯, 가시화에 관련된 위젯들, 그다음에 모델 그러면은 얘는 이제 지도학습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다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었으면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할 때 쓰이는 위젯들, 요 하나하나를 위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여기가 비지도 학습이 나오네요. 여기는 아예 딱 써놨네요. unsupervised. 그래서 군집 분석이나 어떤 이런 특성 분석들 하는 알고리즘들, 기법들이 여기 PCA나 뭐 코릴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죠. K-means, 예, DB 스캔도 있네. DB 스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또 텍스트 마이닝, 뭐 생존 분석, 바이오 인포맥스 분야도 따로 있네요. 그리고 예,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분석까지 돼요. CNN이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지오, 어떤 지도 기능도 되고요. 또 이런 것들, 에듀케이셔널, 또 타임 시리즈, 시계열 자료, 또 연관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렌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금은 3.37이네요. 근데 아까 아나콘다하고 다른 거는 아나콘다는 좀 버전이 한 번씩 이렇게 낮습니다. 3.36. 요게 좀 늦게 이제 이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둘 다 설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오렌지는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튜토리얼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사이트로 이제 가고요. 예제, 또 문서들 이렇게 다 아주 자상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저는 그냥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좌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그냥 필요한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화면 구성이고요. 이쪽이 이제 위젯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아까 보여드린 위젯. 그리고 밑에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워크플로우 프로퍼티스, 뭐 얼라인 위젯 투 그리드, 텍스트, 뭐 설명을 달거나 화살표를 놓거나 또 이게 잠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기능이에요. 그리고 물음표는 당연히 이제 헬프가 여기 뜨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펼쳤다 접었다 하는 그런 형식의 메뉴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트랜스폼, 비주얼라이즈, 모델, 이벨리에이트까지 언슈퍼바이즈드까지 아마 기본으로 보일 거고요. 요 두 가지는 아마 처음 설치하신 분은 안 보이실 거예요. 이런 확정되는 기능들은 R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그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한꺼번에 다 설치하면 비효율적이죠.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필요하면은 추가로 이렇게 익스텐션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건 여기에서 옵션에 애드온스 가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insufficient permission, 그러니까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해야 돼요. 익스텐션을 설치할 때는. 그거 보여드릴 수 있어서 아예 잘 됐네요. 이건 다시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모드로 실행했다고 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인스톨이 뜨죠.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됩니다. 확장 팩트를 설치를 하게 돼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추가로 위젯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젯들은 클릭해서 이쪽 캔버스로 옮기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아니면 캔버스에서 그냥 오른쪽 클릭하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CSV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뭐 T로 시작하는 거, 뭐 D로 시작하는 거, H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거는 분야 막론하고 여기 좌측에 쓸 수 있는 위젯들은 다 검색이 돼요. 이렇게 되고요. 데이터를 열어서
예, 보통 CSV나 뭐 파일들, 필요한 파일들은 요 위젯을 사용해서 열게 됩니다. 예, 여기에 지원하는 그 파일 포맷들이 보여지고요. 여기 엑셀도 예, 두 가지 포맷 전부 다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SV 파일도 예, 콤마 분리된 거냐, 탭으로 된 거냐, 아니면 뭐 플랫 파일, 그냥 텍스트 파일이냐, 뭐 이런 것들 다 선택해서 불러올 수가 있고요. 데이터셋은 예, 내장하고 있는 기본 데이터셋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아이리스, 찾기 어렵네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한번 꺼내 보면 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보려면 예, 테이블을 이렇게 부르면 되고 그냥 연결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 앞에가 쳐지고 여기 보세요. 얘는 앞뒤로 다 가로가 있죠. 근데 얘는 앞에는 가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력받을 게 없으니까요. 얘가 처음이니까. 그런 차이고요. 또 이 데이터는 선택하면 또 이런 세부 연결 모드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 네, 이렇게 데이터가 보입니다. 150개. 미싱이 있으면 여기 미싱이 몇 개다까지도 이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빠르게 데이터 파악하기가 너무 좋겠죠. 그리고 뭐 제가 코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젯을 끌어다 연결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가령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스캣 플로트를 한번 해보겠다. 예, 그럼 이렇게 가셔도 금방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세세한 이걸로 내가 보고서에 싫거나 뭐 할 그럴 용도 그런 퀄리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편하게 금방금방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쉐이프를 바꾼다든지 뭐 세팔 랭스에 대해서 요 크기를 바꿔본다든지 요 오퍼시티 그다음에 뭐쇼 칼라 이렇게 구분돼서 보인다든지 뭐 가이드라인을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코딩 없이 또 다른 프로그램 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 엑셀을 열거나 다른 뭐 오리진을 열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뭔가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항목만 출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나는 세팔만 가지고 볼래. 이렇게 돼서 테이블을 보고 싶으면 테이블을 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 두 개의 컬럼뿐이 없죠. 두 개 삭제됐고.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정제, 뭐 데이터 선택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 다 끌어서 이렇게 좀 내린 다음에 이제 로우 조건부로 또 데이터를 출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세팔 랭스가 is greater than 몇보다 큰 거, 뭐 4.5보다 큰 거. 그래서 딱 하면 여기 지금 숫자가 변하죠. 150건에서 145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좀 더 해보면 5 이상인 거. 그러면 이제 118개로 이렇게 줄어들죠. 예. 그리고 또 조건을 걸려면 add 컨디션을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붓꽃 종류는 is인 거, 세토사인 거만 그러면 다시 이렇게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조건부로 데이터를 이렇게 출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22건 그 복합 조건에 해당하는 행들을 이렇게 추출해 준 거죠. 그래서 뭐 엑셀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지만 그냥 코딩 없이 뭔가 최소화하면서 간편하게 쉽게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추출해내고 또 가시화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매력이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렇게 확대도 됩니다.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거를 설명드리면
내가 요 위젯에서 한 일을 뭐 간단하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화살표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무슨 색으로 할 건지 나옵니다. 예, 뭔가 뭐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이게 별건 아니고요. 그리고 에디트 도메인은 기존의 어떤 그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변수 값들을 뭔가 바꾸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이 색깔도 변수별로 색깔을 다르게 지정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종에 대해서 나는 무슨 색으로 할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이 부분도 많이 씁니다. EDA 툴이죠. 퓨처 통계. 색깔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제 여기를 아이리스로 바꾸면 예, 아까 제가 커스터마이징 했던 색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고요. 이거는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수치형이면 이렇게 나와요. 민, 모드, 메디안 뭐 이렇게 나옵니다. 퍼짐 정도, 뭐 민, 맥스, 미싱 값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돼서 바로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R에서 뭐 데이터 서머리 명령어나 파이썬에서는 디스크라이브 명령어죠. 거기에 해당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데이터를 빨리빨리 탐색해보고 뭔가 내가 조건을 줘서 빨리 추려내고 세이브 데이터는 뭐 당연하겠죠. 이렇게 추려낸 데이터를 내가 로컬에 저장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처음 접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직관적이에요. 붓꽃 데이터로 그 종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탭에서 내장 데이터 불러올 거니까 데이터 세트를 하나 열고요. 그래서 아이리스. 보통 그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게 되죠. 그렇게 되려면 뭐 전체 데이터의 몇 퍼센트는 훈련 데이터로 쓸 거다. 그리고 나머지 몇 퍼센트는 검증용, 테스트용으로 쓸 거야.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트랜스폼 탭에 데이터 샘플러라는 위젯이 있고요. 이걸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샘플링 통계에서 배우다 보면은 리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중복해서 샘플링 할 수 있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파이드, 이거는 어떤 클래스 값이 불균형하게 돼 있을 때 그 불균형을 고려해서 샘플링 할 거냐, 이런 옵션까지 다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래핑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그 일반적인 게 크로스 발리데이션 하는 거죠. 예, 전체 뭐 40개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예, 크로스 발리데이션 4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한 덩어리는 테스트에 쓰고 나머지 세 덩어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샘플링 도구가 있는 거예요. 참 편리하죠. 그래서 보려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름을 리네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트레인이다. 트레인 데이터. 뭐 이렇게 한글로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개, 150개에서 70%에 해당하는 105개가 이렇게 리스트업이 됐어요. 만약에 얘를 줄여보면 얘를 뭐 한 50으로 줄여볼까요? 50%는 이제 훈련에 써라. 반반 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샘플링을 누르면 예, 75개로 딱 줄죠. 150개의 반인 75개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다시 70%로 맞춰 놓고요. 네, 샘플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별 모델을 알고리즘을 골라야 되겠죠. 그럼 모델 앞에는 슈퍼바이즈드가 생략된 겁니다. 지도학습 답이 있는 그런 모델을 훈련시킬 때 쓰는 모델이에요. 뭐 트리, 그다음에 유명한 랜덤 포레스트 이 두 개로 한번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로 이제 공급을 해줘야겠죠. 데이터를 공급해주고 이 마지막 결과를 확인하려면 이제 테스트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점수를 봐야 되니까 테스트 앤 스코어 이벨리웨이트 탭에서 이걸 끌어다 놓고 얘에 연결을 해주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줘야지 학습을 하겠죠. 예, 데이터까지 주게 되면 예, 뭔가 막 움직였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보면 예, 이렇게 학습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의 차이가 없네요. 예, 이렇게 돼 있고 MCC, 리콜, 재현율, 센시티비티라고 하죠. 민감도, 또 정밀도. 요 정어표 이론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또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평가 탭에 가시면 여기 컴퓨전 매트릭스도 자동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예, 트리 알고리즘에서는 지금 실제로는 아이리스 세토사 종인데 예측 모델은 버시칼라라고 잘못 하나 식별을 했고 예, 버지니카도 실제는 버지니카인데 버시칼라로 하나 잘못 예측을 한 거죠. 식별을 한 거예요. 랜덤 포리스트는 이렇게 실제로는 얘인데 얘로 3개 실제로는 얘인데 얘로 2개 이렇게 잘못 오판을 했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샘플링에서 만약에 제가 이걸 확정적인 포션에 의한 데이터 샘플링이 아니고 크로스 발리데이션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고 샘플링을 하면 이제 다 이렇게 움직이죠, 다시. 그래서 다시 보면 좀 수치가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예, 오히려 이제 얘는 차이가 줄어들었네요. 예, 얘가 더 좋은 샘플링이니까요, 크로스 발리데이션이. 픽스드로 해서 70으로 맞춰놓고 이것들은 할 때마다 결과는 조금씩 달라져요. 예, 샘플링 그 때문에 그렇죠. 예, 아까하고 또 수치가 달라졌어요. 0.933, 0.904. 자, 이렇게 됐으면 나머지 70%만 샘플링해서 일쪽으로 갔잖아요. 예, 샘플링한 데이터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30%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데이터 테이블하고 얘는 이름을 한번 바꿔주죠. 뭐 얘는 테스트 데이터.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이 105죠.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얘에서 선택된 나머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없애고 리메이닝 데이터 얘에서 선택하고 남은 나머지만 일로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예, 개수가 탁 줄어들죠. 45개. 자, 샘플링에서 역시나 다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와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럼 얘는 이제 테스트면은 테스트해서 예측을 해야죠. 예측은 프레딕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빠졌죠? 예. 예측할 알고리즘, 모델 알고리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예측도 안 하겠죠, 얘는. 예, 당연히 알고리즘들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알고리즘은 모델 훈련에도 이렇게 쓰였지만 예, 모델 예측에도 똑같이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딕션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죠. 예. 얼마의 에라로 예측을 했다. 이 에라가 높은 것들은 좀 잘못 식별했거나 예, 식별을 했더라도 좀 불안하게 식별을 한 것들이겠죠. 그런 의미고요. 여기도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점수가 F1 스코어가 나오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역시 좀 높네요. 0.95. 역시 예측한 값도 정오표 오차 행렬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얘였는데 얘를 두 개 잘못 식별했구나. 실제로는 세토사인데 예측 모델은 버시칼라로 두 개 잘못했네. 트리 알고리즘에서는요.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또 이랬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첫 시간은 간단하게 오렌지가 어떤 거다 라는 맛을 좀 보여드렸고,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어떤 예제들, 또 그런 팁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